괜히 사연을 썼다가 제 지인들이 보고 눈치채면 어쩌나 싶고 그놈이 보고 연락을 하면 어쩌나 싶고 아마 이 사연이 읽히게 된다면 제가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이겠죠. 부디 많은 분들에게 퍼져서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인생 골로 갈 뻔했던 저를 구원해줬던 건 다름 아닌 예비 신랑의 직장 동료들이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화장실을 가지 않았더라면 끔찍한 결혼 생활이 시작됐겠죠. 어쩌면 결혼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조상신이 나서서 도운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나도 밝고 긍정적이던 그 사람. 그런 선한 에너지에 반해서 교제를 시작했어요. 어느샌가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명 첫 만남엔 끌림이 그리 강하진 않았는데 참 신기하죠? 제 친한 친구가 같은 회사 직장 동료 중에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소개팅을 해준 거였어요. 막상 만나보니 너무 밝은 기운의 에너지가 저로서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애프터를 한번 거절했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뜸했고 그 후로 한참 후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쯤 아직도 솔로면 솔로끼리 밥이나 한 끼 먹자고 연락이 왔네요. 무슨 마음이었는지 저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단지 심심하다는 생각 하나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됐고 그날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세 번째 만남에서 정식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별다를 거 없는 지루한 제 일상에 연인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니 정말 다채로워지더라고요. 둘 다 나이도 있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지하게 교제가 시작됐어요. 만난 지 2년쯤 됐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내년엔 우리가 부부가 돼서 이곳에 오는 건 어떨까? 하며 부담스럽지 않게 무덤덤한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뜨겁진 않지만 오랫동안 따뜻하게 저를 대해줄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매일 웃으며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에서 예비 부부로 발전했습니다.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해치우면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제법 마무리가 돼가더라고요. 예식장 예약, 상견례, 드레스 투어, 스튜디오 촬영에다가 청첩장 인쇄까지 정신없이 주말마다 해치우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 날짜가 코앞에 다가왔더라고요. 신혼집은 저희가 일찌감치 마련해서 미리 같이 살고 있던 중이었어요. 결혼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거의 신혼부부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최고의 남편이었거든요. 제가 맹장 수술을 했을 때도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와서 간이 침대에서 눈을 붙이고 저를 밤새 간호했거든요. 오죽하면 주변 환자분들이 아유 저런 남편이 세상에 어딨어. 남편 잘 만났네 하시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또 얼마나 잘했는데요. 제가 바빠서 집안 행사에 참석을 못할 때도 남편은 어김없이 혼자 가서 저희 부모님의 기분을 맞춰드리고 오더라고요. 워낙 센스가 있어서 저희 엄마가 좋아할 만한 음식점을 딱 예약해놓고 이벤트까지 준비하더라니까요. 이러니 제가 안 반하겠어요? 그 사람이 잘하니까 저도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선순환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차까지 끊기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길래 제가 차를 끌고 픽업을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간 김에 엉겁결에 그 회식 자리에 인사를 할 겸 참석을 하게 됐죠. 다들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부장님 한 분이 저더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예쁘시네. 아이 나는 또 김대리가 하도 꽁꽁 숨겨두길래 간첩이라도 되는 줄 알았지. 원래 우리 부서 전통이 이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와서 술 한 잔씩 올리는 건데 하도 인사를 안 오니까 김대리가 파혼당한 줄 알았네. 다들 술을 잔뜩 마셨는지 몹시 흥분된 상태더라고요. 그나마 여자 과장님 한 분이 부장님을 말리고 뒷수습을 해서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더라면 해가 뜰 때까지 부어라 마셔라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 헤어질 때 부장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 청첩장 들고 한번 와야지. 회사에 쫙 한번 돌려야지. 워낙 가족 같은 회사라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하고 돈독하게 지낸다며 미리 인사를 하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난감했어요. 남편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청첩장을 돌려야 한다는 게 좀 낯설었거든요. 괜히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일이 꼬여버린 것 같아서 난감했지만 그래도 다음 날이면 모두가 그 일을 잊어버릴 거라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저더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장님이 한번 회사 오라고 하시던데. 진짜로 청첩장 들고 가야 해? 술김에 하신 말 아니었어? 인사 한번 하러 오라고 하시네. 오면 밥 한 끼 사주신다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옷은 뭘 입고 가야 하는지, 빈손으로 가긴 좀 뭐한데 뭘 사들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몇 시쯤 가야 적당한 건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도 오라고 하시니 가야죠 뭐. 남편의 승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분이잖아요. 적어도 남편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최대한 단정한 복장으로 고급 디저트 가게에서 쿠키와 케이크를 사들고 그 회사로 향했습니다. 갔더니 회식 자리에서 봤던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를 반겨주셨고 생각보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청첩장을 돌리며 인사를 드렸어요. 점심시간 때였는데 밥을 사주신다고 해서 밥까지 얻어먹었네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며 다시 사무실로 가자고 하셔서 그걸 또 따라가서 차까지 얻어마시고 집에 가기 전 화장실에 들렸어요. 그날 그 화장실에 갔던 건 정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되고 말았네요. 화장실 칸 안에 있는 여자 3명이 우르르 들어와서 양치를 하고 화장을 고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괜히 나가서 인사를 하기가 좀 그래서 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중 한 여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자 멀쩡한데? 나는 김대리 여자친구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러게, 김대리 능력도 좋네. 괜찮은 회사 다니는 것 같던데? 솔직히 김대리 허우대는 멀쩡하긴 하잖아. 사생활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 더럽긴 하지. 많이 더러워서 문제지. 근데 그 여자 그거 알고 결혼하는 건가? 오늘 청첩장 돌리러 온 거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긴 하던데. 아니, 설마 알면 결혼하겠어? 당근 모르지. 끔찍하다. 한 명이 완전 독박 쓰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적일까? 야, 지들끼리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입국 닫고 능청스럽게 연기하더라니까. 어이가 없어서 정말. 주선자가 최미영 씨라며? 둘이 친구 맞아? 어떻게 김대리를 친한 친구한테 소개시켜줘? 미친 거 아니야? 원수가 그런 놈 만난다고 해도 한 번쯤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일부러 소개시켜준 듯. 최미영 씨가 워낙 좀 앞과 뒤가 다른 구석이 있잖아. 겉으론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속으론 망하게 바랬는지도 모르지. 원래 친구들끼리 묘한 경쟁심 그런 거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했다. 김대리가 하고 다니는 짓 회사 전체에 소문 쫙 퍼졌는데 어떻게 그런 놈을 친구한테 소개시켜줄 수가 있지? 그나저나 우리라도 가서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좀 불쌍하잖아. 그 여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꼬이게 생겼잖아. 야, 됐어. 괜히 남 인생에 끼어들었다가 험한 일 당한다.
그리고 둘이 이미 같이 살고 있다며. 식만 안 올렸을 뿐이지 부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어쩌려고. 부부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김대리가 명예훼손 어쩌고 하면서 고소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 그래. 알아서 하겠지. 내 인생이나 잘 살아야지 뭐. 혹시 몰라? 김대리가 정신 차리고 아내한테 충실할 수도 있지. 제가 화장실 칸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영 찝찝했습니다. 김대리의 사생활이라. 제 예비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민할 새도 없이 그 문을 벌컥 열고 나갔고 저를 본 새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서둘러 파우치를 챙겨 도망을 가려고 하길래 제가 붙잡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 얘기 맞죠? 저희 얘기하고 계셨던 거죠?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김대리 어쩌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생활이 더럽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 김대리는 다른 부서 김대리예요. 착각하셨나 보다. 우리 회사에 김대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오늘 청첩장 돌린 사람이 저희밖에 더 있어요? 대체 무슨 사생활이길래 뒷담화를 이토록 신랄하게 하시냐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직원 셋이서 이런 뒷담화를 하던데 대체 무슨 내용이냐고 직접 물어봐요? 일단 진정하시고 저 따라오세요. 그중 한 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데리고 회사 구석 탕비실로 가더라고요. 저한테 녹차 한 잔을 타주더니 앉으라고 하셨어요. 긴 침묵 끝에 그 직원분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제가 말했다는 거 절대로 비밀로 해주세요. 저도 사실 많이 망설여져요. 이 얘기해주는 게 맞는 건지 그냥 모르시는 게 나을지. 하지만 어쨌든 저희의 불찰로 내용을 듣게 되셨으니까 확실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비밀로 할게요. 약속드려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거 전부 말해줘요.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김 대리님이랑 언제 만났어요? 3년쯤 됐네요. 결혼식은 지금 한 달 남았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김 대리 같은 부서 여자 과장님이랑 5년째 연애 중이에요. 네? 뭐라고요? 그 서 과장님 있잖아요. 그분이랑 연애 중이라고요. 그분 유부녀잖아요. 네, 맞아요. 회사 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커플이에요. 회식 때마다 둘이 눈빛 주고받고 자리 비울 때도 많았고 연차도 같은 날에 쓰고 지하 창고에서 둘이 무슨 짓을 했는진 모르겠는데 무슨 비상벨 잘못 눌러서 방제실에서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막말로 사내 연애는 사무실 복사기도 안 한다 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소문이 아니라 진짜라고요? 네. 저는 둘이 손잡고 숙박업소 들어가는 것까지 목격했어요. 그냥 아주 당당하게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서 과장님 아이도 있고 가정적인 남편도 있는데 대체 왜... 김 대리가 막 입사했을 때 서 과장님이 사수였거든요. 일 가르쳐주고 둘이서 야근도 하고 외근도 하고 그러다가 눈이 맞았겠죠. 거의 신입사원 때부터 둘이 정이 들었는지 계속 붙어 다니더라고요. 서 과장님은 그때도 이미 유부녀였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둘이 해외여행도 다녀온 걸로 알아요. 그리고 출장 핑계로 둘이 여행도 많이 다녔더라고요. 제가 회계 담당이라 잘 알아요. 둘이 따로 출장을 간 걸로 아는데 영수증 처리하는 거 보면 죄다 같은 음식점, 같은 호텔이더라고요. 근데 왜 저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걸까요? 만나는 여자도 있으면서 왜...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도 서 과장님은 가정을 깰 용기가 없으셨던 거겠죠. 서 과장님 남편분이 꽤 잘 나간다 들었어요. 사업하는데 매출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그런 남자랑 이혼하고 능력 없는 젊은 남자랑 재혼하기엔 잃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일단 제 추측은 그래요. 김 대리랑은 그냥 가볍게 만나는 그런 일명 엔조이 같은 사이고 남편은 평생 자신과 자식을 책임져줄 버팀목 같은 존재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오래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둘이 유부남 유부녀 돼서도 계속 만날 작정인가 보죠.
일주일 전에 회식했을 때도 둘이 손잡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참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지. 아무튼 생각 잘했으면 좋겠어요. 둘 사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한번 그렇게 붙어먹은 사람들이 쉽게 관계를 끊겠어요? 같은 여자니까 마음 쓰여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라면 김대리 같은 사람이랑 절대 결혼 안 해요. 유부녀랑 연애하다가 멀쩡한 여자 만나 결혼까지 하는 거 보고 어찌나 기가 차던지. 아무튼 김대리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믿지 마세요. 둘이 얼마나 친밀한데요. 그러니 아직까지 서 과장님이 남편한테 안 들키고 지금까지 불타는 연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자식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이런 말 꺼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소문이니까 그냥 흘려들어요. 서 과장님한테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딸이 김대리 핏줄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정황도 그렇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회사 체육대회 때 한번 봤는데 김대리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직원들끼리 뒤에서 어찌나 쑥덕거렸는지 몰라요. 그것도 한번 뒷조사 해보세요. 결혼이라는 건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뻔히 보이는 지옥길로 들어서는 건 차마 볼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봐도 괜찮은 분 같길래. 그리고 최미영 씨랑 친한 친구라고 하셨죠? 주선도 미영 씨가 해준 거라고. 네, 맞아요. 그런 놈을 주선해준 친구랑은 다시는 보지 말아요. 제가 볼 땐 일부러 엿먹어보라고 소개시켜준 것 같으니까. 미영 씨 회사 내에서 평판 최악이에요. 사람이 음침하고 뒤에서 뒤통수 때린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죠. 그러니 김대리 같은 놈이랑 친한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그분은 충격적인 말들을 술술 늘어놓은 뒤 근무 시간이 됐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셨어요. 혼자 남은 저는 멍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예비 남편의 전화에 정신이 들었죠. 받았더니 걱정되는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여보, 어딨어? 화장실 간다더니 대체 어딜 간 거야? 한참 찾았잖아. 탕비실. 탕비실에 있다고? 거긴 왜 갔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거기로 갈게. 멀리서 뛰어오는 남자 구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소문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탕비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여기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걱정됐어? 그럼 걱정되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와이프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놀랬다고. 예비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진심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됐고 너무 힘든 마음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티슈를 빼 저한테 주더라고요. 여보, 왜 울어? 이 좋은 날 왜 그러는 건데? 묻는 말에 대답해. 서 과장이랑 만나고 있어? 뭐? 서 과장? 그 유부녀 과장? 그 여자를 내가 왜 만나? 무슨 얘기를 들은 건데? 누가 그런 말을 해? 정말 아니야? 아니야. 그런 황당한 얘기를 듣고 믿었단 말이야? 진짜 내 눈 보고 얘기할 수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봐. 정말로 아니야? 난 정말로 너 하나밖에 없어. 정말이야. 우리 부모님 걸고 얘기할 수 있어. 난 여태껏 단 한 번도 너를 속상하게 할 만한 짓 한 적 없어. 나 몰라? 여태껏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옆에서 잘 봤잖아.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절대 아니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긴 했어요. 저도 이 소문이 거짓이었으면 좋겠고 모든 게 헛소문이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많잖아요. 둘이 손을 잡고 돌아다니는 걸 본 사람이 이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꾸며냈겠어요. 때로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제일 컸어요.
그럼 날 믿게 해봐. 진짜로 결백하다면 날 설득해보라고. 그걸 어떻게 해?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을 지경이야. 솔직히 나도 요즘 회사 내에서 이상한 소문 돌아서 미치겠어. 아니, 직장 동료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건지 그걸 가지고 불륜이네 어쩌네 쥐들끼리 뒷담화하고 다니는 게 정말 웃긴다니까?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남의 사생활을 확대 해석하고 와전시키겠어. 그냥 지들끼리 그러고 말겠지 싶어서 내버려 뒀는데 여보한테 그런 말을 전달할 줄은 몰랐네. 지금 내 입장이 어떤지 알아?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 남 잘 되는 꼴 절대로 못 보는 게 이 바닥 사람들의 특징이야. 아주 진절머리 난다니까. 증거를 보여줘.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는 너는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 내놓을 수 있어? 죄다 소문뿐이잖아. 우리 지금 막 청첩장 돌렸어. 결혼식이 한 달 남은 상태라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우울한 거 이해하지만 쓸데없는 소문은 알아서 걸러 들어야지. 작은 일에 흔들리고 현혹되면 앞으로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나 못 믿을 거야? 그런 황당한 소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굴 붉히고 있어야 돼? 너무 억울해서 증명할 수만 있다면 나도 해주고 싶어. 아니면 서 과장님이랑 같이 삼자 대면이라도 해볼까? 서 과장님 말고 서 과장님 가족을 좀 만나게 해줘. 그 말을 꺼냈더니 예비 남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표정이었죠. 뭔가 전곡을 찔린 듯한 느낌. 저는 그래요. 결백한데 이상한 소문이 나면 제가 나서서 그 사실을 바로잡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까지 약속한 신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을 그냥 흘려 넘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서 과장님 가족을 우리가 왜 만나? 아무 사이도 아닌데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넘겨버리자. 일 크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억울하잖아. 그쪽 남편은 알고 있어? 와이프가 회사 내에서 불륜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거 알고 있냐고. 이건 가족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야. 나는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서 제대로 해명 듣고 싶어. 내 남편이 그런 소문의 주인공이라는 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왜 신경 쓰냐고. 나는 그런 곳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그뿐이야. 가뜩이나 서 과장님은 애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아무튼 이 소문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살면서 소문 한 번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그게 사실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대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럼 내 입장은 뭐가 되는데? 오늘 청첩장 돌려서 인사하러 온 나를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여자로 보겠어.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예비 신랑 추악한 비밀도 모르는 불쌍한 신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내가 남자라면 그런 와이프한테 미안해서라도 소문을 바로 잡겠어. 비겁하게 무시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당당하게 오해를 풀어주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주냐고. 나도 답답하다고. 얼마 전에 출장 갔던 거 서 과장님이랑 갔던 거지? 그거야 같은 부서 직속 상관이니까. 여름 휴가 때 갑자기 일 처리할 게 있다고 출근했던 날 그날 회사 갔던 거 맞아? 서 과장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확인시켜 줄 수 있어? 회사에 출근 내역 남잖아. 그거 보여주면 되잖아. 여보 진짜 왜 그래? 이러지 않았잖아. 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못 보여주겠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신뢰를 주는 것보다 회사 내에서의 평판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그래. 나 서 과장님이랑 친하게 지낸 거 맞아. 회사에서 가장 친하고 내가 많이 의지해. 친하다 보니까 선을 넘을 때도 있고 도가 지나칠 때도 있어. 그건 인정해. 하지만 그런 사이가 전부 불륜인 건 아니야. 세상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도 있어. 결국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네. 나보고 이해만 해달라는 거네.
우리 둘 다 어른이고 사회인이잖아. 그냥 성숙하게 넘어갈 수는 없을까? 나만 믿으면 되잖아. 다른 사람이 짓거리는 말이 뭐가 중요해? 중요해! 난 중요하다고! 저는 흥분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예비 남편의 멱살을 잡고 파혼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난 곤란해. 결혼 전부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나 심하겠어.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내자. 소문도 정도껏 씌워야지. 그런 추악한 소문을 그냥 웃고 넘기라고? 너라면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심각한 소문을 무덤덤하게 넘겨버리는 남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 헤어져! 그 말을 남기고 그 회사에서 빠져나가 당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때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기보다는 예비 남편의 태도에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바보가 됐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혼을 딱